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희대의 요녀도 아니고 하여튼 천하에 둘도 없는 바보와 천하에 둘도 없는 악녀가 저지른 이 영모 사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요. 여기 요즘 들어서 좀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게, 결국은 저 정권의 권력을 둘이서 반반 나눴다는 식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통일 대통령을 꿈꿨다는 이야기는 뭐 옛날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농담 삼아 이야기는 했겠지만은 그간의 진행 과정을 봤을 때 과연 저 인간들이 그 정도로 머리가 돌아갔겠냐 라는 의문이 많이 생겨요. 먼저 윤석열이부터 보면 말이죠, 그 인간이 돌변하기 시작한 게 조국 사태 때부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국 펀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문재인한테 가가지고 아주 나쁜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이 듣지를 않자 그때부터 꼭지가 돌기 시작해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이렇게 그냥 직진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 친구는 예전부터 술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재벌 총수들이나 뭐 사장들 불러서 구두에다가 양주 가득 따라가지고 먹으라 그러고 강권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아주 난폭한 음주 습관을 지녔고, 또 실제로 수사를 할 때도 앞뒤 재지 않고 이렇게 마구 밀어붙이는, 그래서 또 사람이 죽어도 그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식으로 아주 냉혹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특히나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난 다음에 뭐 유시민인가 누군가 같이 술을 그 옛날에 그 청와대 비서관 했던 그 한겨레 기자, 그 양반하고 술 한잔 마시면서 그냥 소주를 그냥 시원하게 한잔 들이키고 이제야 복수를 끝냈다는 통쾌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사람이 그렇게 저렇게 이상하게 변해가는데 가장 큰 원인은 술입니다. 마지막 요즘 흘러나온 이야기는 뭐 본인 입으로도 이야기한데, 뭐 소맥을 하루에 20잔씩 30잔씩 그렇게 마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정도 되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술이 취해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 상당히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가 이제 그 임금왕자 새기면서 대선 출마하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아마 통일교나 이런 극우 종미 극우 분자들로 구성된 기독교 세력들의 부추김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 이제 건진이라든지 천공이라 이런 무당들을 앞세워서 저 사람한테 헛바람을 집어넣은 거죠, 저 친구한테.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농담도 나올 정도로, 그래서 손바닥에 왕자도 새기고, 그러면서 실제로 주변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면서 이렇게 띄워주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망상에 잠겨 들어간 거죠. 거기다 자기 술 마실 때는 언제든지 그 앞에 와서 술친구가 아니죠, 시다발이 돼줄 놈들이 구름처럼 줄을 섰고 마치 왕이 된 듯한 그런 느낌, 착각 속에 빠졌죠. 근데 이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은 이제 분노는 정폭되고, 그리고 망상도 정폭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던 국가에 대한,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건설에 자기가 어떤 막중한 책임을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들면서 이제 그 제어할 수 없는 폭주기관차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에서 좀 부추긴 면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뭐 지금 구속된 권성동이라든지 김태효라든지 뭐 이런 간신무리들이 각하는 걱정하지 마시고 인생을 마음껏 이제 쾌락을 누리시고 뭐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만은 저희들이 잘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 지금 요즘 보면은 필리핀의 이제 원조권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국유재산
헐값에 불화하고 한 것에 저놈이 도장은 찍어줬겠지만 상세한 내막은 모르고 주변의 간신들이 그걸 다 해먹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바보는 그야말로 이제 지 머릿속에 있는 이상향을 그리면서 이제 좌빨, 극좌, 그 다음에 뭐 종북,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친중하면서, 저기 미국을 멀리하면서 이 땅을 갖다 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 부터 시작해서 부정선거 뭐 갖가지 오만 그런 잡다한 그 망상들이 머릿속에 잡기 시작하면서 이성이 마비가 된 거죠. 그리고 김건희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 무슨 뭐 국가 무슨 위원장 자리 하나 주면서 금거북이 하나 받았다면서요. 그리고 김기현이 그 시켜주면서 100만 원짜리 백 하나 받고, 그 뇌물치고는 분명히 뇌물은 맞죠. 금액이 너무 작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졌을 때 마누라가 자기 폰으로 열심히 뭘 답을 하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저 여자는 이제 탐욕스럽고 이제 다른 사람의 돈을 뺏고 하는 데는 막 그냥 도 같은 그런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면도 있지만은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올라가서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쥐었을 때 그 쏟아지는 청탁들을 하나씩 들어주면서 들어오는 걸 갖다 말 그대로 그냥 성의 표시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저 여자를 통해서 매간매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무대뽀로 그냥 줄 서가지고 있는 그 지금 그 뭐 인권위원장이니 이런 하찮은 인간들을 갖다가 그냥 마구마구 그 벼슬자리를 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큰 어떤 포석을 깔아가지고 장기적인 포석을 깔아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임명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감당 못할 자리에 올라서면서 주변에 들어선 간신들의 부추김에 이 사람이 좋습니다, 저 사람은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윤석열이는 뭐 그런 거 뭐 제대로 신경도 못 쓰고 맨날 술에 취해 있으니까 김건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지금 저런 그 요직의 쓰레기들이 앉아 있는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반역의 주체가 과연 윤석열인지는 요즘 들어서 의문이 많이 생겨요. 저 사람의 지시 하나로 2023년인가 2020 그 당선이 되고 얼마 안 지나가지고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 지시 하나로 여인영을 비롯한 군부라든지 판사, 판검사부터 시작해서 국정원까지 그렇게 광범위한 게 지금 그 내란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게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저 친구가 명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몇몇 어딘가 안가에서 4인방이 모이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섰다고 한다고 한들 이렇게 광범위하게 내란 세력들이 퍼져 있다는 거는 지금 요즘에서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내정을 누군가 모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배후 세력이 그 대선 후보로 낙점을 하면서부터 이 땅을 완전히 뒤엎을 어떤 음모를 꾸미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보면은 군부의 뭐 요직들을 갖다 전부 다 갈아치우고, 판검사도 그렇고 직위원을 비롯해서 조희대니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렇고, 좀 보면은 그 저 두 명이 각본을 쓰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 그 범위가 넓고 치밀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북 그 북한 쪽에다 자극을 줘서 전쟁을 일으켜 국지전까지 도발한다라는 이야기는 물론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이게 구체화돼 가지고 이제 5분의 혐의로 덮어 쓴 건 5분이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게 하여간에 여러모로 이 사건의 배후에는 다른 자들이 있다. 그리고 윤석열은 꼭두각시에 불구하고 얼굴마담에 불구하고 그리고 김건희는 그냥 그 권력이 주는 달콤한 맛에 젖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선심 베풀듯이 뭐 좀 조금 신세 졌다든지 좀 자기한테 잘한 사람한테 뭐 그냥 떡 하나 더 먹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국정을 농단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요즘 신문지상에 나는 것처럼 김건희가 뭐 통일 대통령을 꿈꾸고 정권의 반을 나누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윤석열이도 일종의 공처가 스타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뭐라 그러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밖에서는 호랑이, 집안에서는 강아지, 애완견. 그게 아주 이상적인 어떤 남성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이라든지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이렇게 용맹하게 맞서지만은 집에 들어오면은 마누라가 이야기한 대로 고분고분하고 집안을 평화롭게 이끌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마초 남자의 상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가 막 이야기하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자기는 더 큰 일을 한답시고 이제 저녁마다 이제 군 장성인이 장관들 모아가지고 술 퍼마시고 그 앞에서 49분 떠들고 1분 이야기도 없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요즘 점점 더 이 사건의 내막이 이제 좀 있으면은 드러나면은 사람들이 경악할 수준에 온 국민이 경악할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언제까지고 허수아비 뒤에 숨어가지고 정체를 안 드러낼 수는 없겠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아마 그 세력들이 던진 최후의 승부 마지막 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발악을 미국 쪽에 연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핵심은 기독교 세력이겠고 극우 종미 극우 분자들이 또 거기에 붙어 있겠죠. 사이비들도 붙어 있을 거고 그리고 친일을 하는 친일파의 후손들 그러니까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해서 딱히 뭐 조상이 뭘 했다기보다는 해방 이후 이제 적산을 이제 불화받으면서 그때부터 정계와 유착을 해서 부를 키워온 자들 이것도 일종의 보면 이제 친일의 범주에 넣어야 되나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그러한 자들이 돈을 대고 하면서 뭔가 큰 그림을 그렸다가 5번에 사달이 난 거죠. 사달이. 근데 그 김건희 때문에 급하게 이렇게 계엄을 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원래 예정대로 했던 거예요. 예정대로 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빠르게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계엄을 해제할 줄은 몰랐던 거죠. 뭐 일설에는 뭐 주말에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뭐 어느 정도 분위기만 성숙이 되면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들의 판단이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군 내부에서 그렇게 정부가 새 나가는 거를 설마하니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민주당이 알고 덫을 친 그런 부분도 조금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김민석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전부터 예언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건 예언이 아니죠.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경고를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의원, 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당일뿐만 아니고 그 전날부터 수상한 동태들이 많이 보고가 됐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미 민주당 쪽에서 함정을 파놔놓고 기다렸다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제 내란을 발생하게끔 어떻게 조장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은, 어차피 저지를 내란을 이쪽에서는 함정을 파고 기다려가지고 역으로 되칠궁리를 했다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이제 문서상으로는 잘 드러나지는 않고, 참가했던 자들의 정언이나 이렇게 살짝 흘러나오는 말들, 멘트들, 이런 거에서 이제 단서를 얻어서 훑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흥미진진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뭐 아주 무책임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고, 내가 이제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역시 사람들 시선을 끌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제목이 있어야 되겠더만요. 자극적인 제목. 하지만은 그 별로 좋지 못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이 채널의 목적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듣고 싶은 사람은 와서 들으면 되는 거니까 조회수가 0이 되든 1이 되든 100이 되든 만이 되든 그런 건 나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나는 어차피 그 한정된 정보, 그러니까 신문기사라든지 그리고 이제 단편적으로 흘러나오는 관련자들의 정언이라든지 멘트에서 이렇게 추적해서 역으로 따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정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뭐 윤석열을 보고 윤석열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인신 공격적인 그런 비난은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많으면 어차피 채널 운영에도 영향을 주고, 또 뭐 나중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도 끌려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뭐 하시고, 혹시 뭐 댓글 다시더라도 저는 반응 안 합니다. 뭐 욕을 하시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고, 괜히 댓글에 내가 내려가 가지고 뭐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